안녕하세요. 움직임연구소의 김박입니다. 만성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요즘 필라테스가 인기가 많은데요. 필라테스는 버드독, 티저와 같은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통해서 척추 안정화를 위해 아주 효과적인 운동들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허리가 아파서 일상생활도 힘든 분들이 운동을 시작하면 오히려 통증이 증가하거나 운동 자세가 나쁜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어 버드독 운동을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운동을 하실 때 이렇게 허리를 젖히거나 비틀면서 하거나 또는 이 숨을 참으면서 하면 오히려 허리를 다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작은 허리에 약 300kg의 충격이 가해지는데요. 이때 허리를 젖히시거나 비틀어서 이 코어에 힘이 제대로 실리시지 않으면 그 충격을 고스란히 이 허리뼈가 받기 때문입니다. 또 이 부족한 코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숨을 참아서 억지로 코어에 힘을 집중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보면 혈액순환 및 근피로 증가로 인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복부의 코어 근육들을 적절한 호흡 운동을 통해 먼저 활성화시키시고 나서 실제 팔, 다리를 움직이는 운동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론적으로 허리 통증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이 신체를 움직일 때 허리뼈에 가해지는 물리적 스트레스가 줄어야 하는데요. 보이시는 이 그림의 4가지 코어 근육들의 근수축 패턴이 하나의 팀으로서 유기적으로 작용될 때 허리뼈에 가해지는 물리적 스트레스는 감소하게 됩니다. 하지만 허리 통증 환자는 코어 근육들이 유기적으로 작용하지 못해 척추 안정화의 기능이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면 더 아파지는 거죠. 코어 근육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복근이나 허리 근육 등과 같이 우리가 근력 운동으로 강화할 수 있는 근육들로만 알고 계실 텐데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코어 근육이라는 건 횡격막, 복행근, 골반 저근 등의 이 호흡에도 사용되는 근육들까지도 코어 근육의 한 부분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호흡과 척추 안정화, 이 2가지 기능을 하는 코어 근육이 얼마나 잘 발달되었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허리 건강의 상태가 결정됩니다. 다양한 연구 결과에서 그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보시는 이 그림은 팔을 움직일 때 적절한 척추 안정화를 만들기 위한 코어 근육들의 활성화 그래프인데요. 여기에선 이 횡격막과 복행근의 활성화가 참 중요한데요. 만성 통증 환자의 60에서 70%는 필라테스 운동과 같이 어느 정도 몸에 저항이 생기는 신체 움직임이 일어날 때 호흡을 멈춘다거나 비정상적인 호흡을 해서요. 횡격막과 이 복행근의 비정상적 활동 패턴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운동의 효과도 감소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허리 상태가 더 나빠진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허리 디스크의 영양 공급에도 나쁜 영향을 끼친다고 하네요. 그 이유를 복강 내압을 통해서 설명해 드릴 수 있는데요. 코어 근육이 정상적으로 작용하게 되면 신체 움직임이 일어날 때 보이시는 그림의 왼쪽 몸통을 보시면 Intra-Abdominal Pressure, IAP라고 하는 정상적인 복강 내압이 형성되는데요. 허리가 아픈 분들은 운동을 할 때 정상인들에 비해 횡격막, 복행근, 골반 저근, 다혈근 등의 근육들의 수축력이 늦거나 약해져서 적절한 복강 내압을 만들지 못하고 불규칙적이거나 약하게 압력을 만들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운동을 할 때 보다 정상적이고 효율적인 호흡 패턴을 유지하면 전체적인 코어 근육이 더욱 더 잘 잡혀서 정상적으로 복강 내압을 만들어내어 더욱 건강한 허리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횡격막 근육은 이 호흡에만 쓰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근육은 다른 코어 근육들과 함께 정상적인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정상적인 복강 내압을 형성할 수 있게 되어
허리 건강도 유지할 수 있고 통증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근육은 복근과 같이 이 근력 운동으로 강화할 수 없는 근육이기 때문에 호흡 운동을 통해서 강화하셔야 합니다. 운동 방법은 2편에서 알려드릴 테니 꼭 보시고 따라해 보세요. 지금까지 항상 여러분의 움직임 건강을 생각하는 움직임연구소의 김박이었습니다.